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시작점.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여름철엔 무더운 날씨로 인해 식중독균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므로 음식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식약처에서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공동으로 식중독 지수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식중독 지수는 기상 자료를 사용하여 예측 모형을 통해 계산된 현재 식중독 발생 예측 건수를 과거 4년 동안의 식중독 발생 건수와 비교하여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의 4단계로 예보하는 것으로, 이러한 식중독 지수 정보는 식약처, 기상청 홈페이지, 식중독 예방 홍보 사이트, 모바일 식중독 예방 홍보 앱을 통해 3월부터 11월까지 매일 오전 오후 6시 2회에 걸쳐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에서 8월 여름 휴가철의 경우 경고, 위험 단계가 자주 예보되는데, 식중독 지수가 경고 또는 위험일 경우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식중독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최근 캠핑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바닷가, 계곡 등 야외에서 음식을 직접 조리, 섭취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온이 높고 냉장, 냉동시설이 부족한 캠핑시설 등 야외에서는 식중독균 증식이 왕성한 만큼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식재료 장보기는 가급적 1시간 이내에 마치되, 냉장, 냉동식품은 마지막에 구입하는 것이 좋으며 표시사항을 잘 확인하여 신선한 식품을 구입하도록 합니다. 생식 가능한 신선 과일 및 채소는 필요한 만큼만 구입하고, 생선은 몸통이 탄력이 있고 눈이 또렷하며 윤기가 나고 비늘이 잘 붙어있는 것을 구입해야 합니다. 식재료를 운반 보관할 때에는 자동차 트렁크나 햇볕이 직접 닿는 곳에 보관하지 않고 아이스박스, 아이스팩 등을 이용하여 운반하며, 과일, 채소는 고기나 생선의 육즙이 닿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비큐 등 조리할 때에는 내부까지 충분히 가열 조리하고, 생고기 조리에 사용한 젓가락을 익힌 음식을 집거나 섭취용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민물 어패류는 기생충의 중간 숙주이므로 섭취를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반드시 잘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식사 전엔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고, 조리 후 실온에서 보관한 식품은 2시간 이내에 섭취하도록 합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수나 샘물은 함부로 마시면 안 되며, 마실 물은 미리 가정에서 끓여서 가져가고, 야생버섯, 설익은 과일, 야생식물 등을 함부로 채취하거나 섭취하면 안 됩니다. 바닷물 온도가 20도씨 이상 되는 여름철에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과 아니사키스증 유발 위험이 높으므로 가능한 충분히 익혀서 섭취해야 합니다. 휴가를 다녀온 후에는 여행 시에 사용한 도구들을 잘 소독한 후 충분히 건조하도록 합니다. 식중독 증상이 있으면 병원을 찾는 것이 좋으며, 의사의 처방 없이 함부로 설사약을 복용하면 식중독균이나 독소를 배출하지 못하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식중독은 예방이 최선입니다. 평소에 올바른 손씻기를 생활화하고, 음식물은 충분히 익혀서, 물은 반드시 끓여 마시는 것 잊지 마세요. 국민의 안전을 넘어 안심을 추구하는 국민 행복의 시작점. 식품의약품 안전처입니다. 여름철 폭염과 함께 대표적 기상현상 호우. 호우는 마른 비가 갑작스럽게 쏟아지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데요. 미리 대비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호우에 대처하는 국민안전수칙, 지금부터 알아봅니다. 호우란 일반적으로 단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뜻하는데요. 그중 집중호우는 1시간에 30mm 이상의 비가 쏟아질 때를 의미하고, 국지성 집중호우란 시간당 최고 80mm 이상의 비가 직경 5km 이내의 좁은 지역에 퍼붓듯이 쏟아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최근에는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집중호우의 원인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형성된 지표면의 열기와 서해 쪽에서 밀려온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만나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어났고, 여기에 북쪽에서 내려온 차가운 공기가 들어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형성돼 마치 양동이로 물을 붓듯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를 쏟아붓는 집중호우는 돌발 기상현상의 하나로 예측이 어려워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호우 안전수칙 본격적으로 알아봅니다. 먼저 실시간 재난정보 습득을 위해 스마트폰, 비상용 충전기, 라디오 등을 사전에 준비합니다. 이때 스마트폰에 재난 관련 어플리케이션을 미리 설치하는 것이 좋은데요. 재난안전정보 포털 앱 안전디딤돌은 무료로 내려받아 실시간으로 재난안전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떨어져 있을 상황에 대비해 미리 가족 간의 연락 방법을 공유하고 비상시에 대피할 장소를 확인해 둡니다. 이때 대피 경로는 하천변, 산길, 전신주나 변압기 주변 등은 피해서 움직입니다. 혹시나 모를 가능성을 대비해 응급약품과 손전 등 식수, 비상식량 등을 미리 구비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지역의 홍수, 침수, 산사태 등 재해 위험 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주변의 배수로 등을 수시로 청소합니다. 비탈면, 옹벽, 축대 등이 부서지고 허물어져 붕괴나 추락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정비하거나 시군구청에 신고합니다. 차량은 사전에 고지대나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고 차량에는 연료를 미리 채워두어 비상시 운행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폭우가 쏟아진다면 외출을 자제하고 집 밖에 있을 시엔 가까운 관공서나 실내 등 안전한 장소로 들어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습적인 침수 지역과 공사장, 가로등, 신호등, 전신주, 지하 공간 등 위험 지역에는 가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맨홀은 집중호우 시 흉기로 돌변할 수 있으므로 비가 많이 내릴 땐 맨홀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침수된 도로나 다리를 함부로 건너다가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건너지 않습니다. 침수 지역, 산간 계곡 등 위험 지역에 있거나 대피 권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계곡이나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말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즉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합니다. 호우가 지나간 뒤에는 추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신속하게 복구 작업에 나서야 합니다. 주택, 축대 등 파손된 시설물이 있을 경우 시, 군, 구청 등에 신고합니다. 또한 대피 후 집으로 처음 돌아오면 무엇보다 집과 가족의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 먼저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를 시켜주고 수돗물이나 저장되었던 식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한 후에 사용합니다. 혹시 모를 식중독의 위험을 생각해 식수는 끓여 먹으며 식품위생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2차 피해를 막는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수한 상황에서도 호우를 만날 수 있는데요. 먼저 야영을 하는 중에 집중호우를 만나면 불어난 계곡물을 건너다 목숨을 잃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계곡물이 불어났을 때는 무리하게 건너지 말고 고지대로 이동한 뒤 119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구조대가 근처에 오면 쉽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게 연기를 피우거나 옷을 흔들어 위치를 알려줍니다. 산을 내려올 때는 계곡 근처의 등산로는 물에 잠길 수 있기 때문에 산의 능선을 따라 내려오도록 합니다. 바닷가에서 호우를 만난다면 갑자기 생긴 높은 파도에 휩쓸리는 사고에 처할 수 있으니 바다 근처엔 가지 않고 특히 방파제는 발이 빠질 수 있는 틈이 많기 때문에 사진을 찍거나 낚시 등을 위해 가는 것은 금해야 합니다. 휴가 시 운전 중 폭우를 만났다면 가능하면 침수 지역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하게 이동해야 할 경우 차량을 멈추지 말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앞차의 소음기가 물에 잠겼다면 위험하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또한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더욱 충분히 유지하며 익숙한 길로 주행합니다. 첫 번째,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으로 호우 예보를 확인하고 비상 연락망, 대피 장소를 미리 알아둡니다. 두 번째, 주변의 축대 등 시설물을 점검하고 배수로 등을 물이 잘 빠질 수 있도록 청소하여 둡니다. 세 번째, 대피할 때는 수도 및 가스 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습 침수 지역이나 가로등, 신호등 등 감전될 수 있는 장소나 물이 불어난 하천에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이기에 더욱 철저하게 대비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호우 안전수칙. 다시 한번 되새긴다면 호우로 인한 피해를 막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0도를) 훌쩍 넘는 여름날, 더위가 내리 지속되다 보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바로 물놀이. 상상만 해도 더위가 날아갈 것 같은데요. 안전을 지키지 않으면 즐거움 대신 아찔한 위험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생명과 같은 물놀이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 더위를 피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물놀이. 흔히 찾는 곳이 강이나 하천, 계곡, 해수욕장인데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2014년에서 2018년 물놀이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사망사고 위험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강이나 하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곡의 경우는 눈에 보이는 것과 실제 수위가 많이 다를 수 있어 다이빙 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계곡물은 물이 맑아 바닥이 잘 보이지만 계곡 바닥에 바위나 돌, 이끼 등으로 인해 시각적으로 혼돈이 생길 수 있고 계곡 주변에는 나무가 많다 보니 나무 그늘로 인한 음영으로 마치 물이 깊은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됩니다. 따라서 무심코 뛰어든 물의 깊이가 실제로 얕은 경우가 많아 자칫 큰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계곡에서 일어나는 익사사고는 대부분 물속 소용돌이에 의해 발생합니다. 소용돌이는 물의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는 지점이나 떨어지는 물로 인해 깊은 웅덩이가 형성되는 곳, 주로 폭포 아래에 생기는데요. 이 소용돌이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 2m 이하의 얕은 곳에서도 발생하기 때문에 폭포 주변에서는 물놀이를 피해야 합니다. 계곡에선 익사사고의 대부분이 의외로 얕은 물에서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잠수하기 전 여러 번 숨을 크게 쉬는 과호흡을 하다 보면 체내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낮아지면서 체내 산소가 부족해도 뇌에서 숨이 찬 걸 인지하지 못해 순간 의식을 잃게 됩니다. 이때도 뇌는 계속 숨을 쉬기 때문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물이 폐로 들어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하는데요. 물속에서 잠수하기 좋아하는 어린이들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이나 하천, 계곡에 비가 많이 내린 후에는 수위가 갑자기 높아지고 유속이 빨라집니다. 이러한 현상은 물의 흐름이 바뀌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소용돌이가 발생하거나 깊은 곳으로 빠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온 후는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계곡 물놀이 안전 수칙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근래 자주 보이는 국지성 집중호우의 피해는 강이나 계곡에서 역시 치명적인데요. 갑자기 불어난 물에 휩쓸리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일기예보를 꼭 미리 확인합니다. 두 번째, 주의력과 신체 반응 속도를 떨어뜨려 위험할 수 있는 음주를 할 경우엔 절대로 물에 들어가지 않으며 식사 직후에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계곡은 바위나 이끼로 인해 미끄러질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슬리퍼나 맨발보다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며 구명조끼를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가벼운 준비 운동을 하고 심장마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 물을 적신 후 들어가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본격적인 물놀이가 시작되면 더욱더 안전을 지켜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데요. 안전한 구역에서만 물놀이를 해야 하는 것은 기본. 물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2명 이상이 같이 들어가야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거나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때 자신의 허리 높이 이상의 물은 피하고 허리 높이 아래의 물에서 물놀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물놀이 중에 다리에 쥐가 나거나 미끄러졌을 때 몸의 무게중심을 잡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이빙을 할 시에는 반드시 물의 깊이를 확인하고 수위가 낮은 곳에서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한 번에 장시간 물놀이를 하게 되면 저체온을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에 소름이 돋거나 몸이 떨리고 입술이 파래지는 저체온증 초기 증상이 나타나면 곧바로 물에서 나와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 무모한 구조를 삼가해야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튜브나 스티로폼 등 주위 물건을 이용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준 후 물 밖에서 구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들끼리 물놀이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금물. 구명조끼와 같은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며 사전에 충분한 안전교육을 통해 물놀이 기본을 지키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수영뿐 아니라 서핑, 래프팅, 스노클링 등 다양한 수상 레포츠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마니아층이 늘었는데요. 수상 레포츠의 스릴만큼 동반하는 위험성도 큽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안전사고율이 이를 증명해주는데요. 레포츠가 익숙하지 않은 초보자일수록 필요한 강습을 충분히 받아 나를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시도해야 합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실력을 믿고 무리하게 즐기는 것은 금물. 체력을 무시한 과도한 활동이나 재미삼아 하는 경쟁 등 자신을 과신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자제하는 것이 기본 중 기본입니다. 스릴과 안전을 동시에 지키고 싶다면 안전장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수상 레저 사고로 가장 많이 손상된 부위는 머리 및 얼굴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듯이 안전모와 구명조끼는 꼭 갖추고 임해야 합니다. 가급적 2명이 한 조가 되어서 위기 상황에서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행동합니다. 물놀이를 하기 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목록. 물의 깊이와 온도, 유속 확인은 필수. 음주나 식사 직후는 아닌지, 열이 나거나 몸이 아픈 데는 없는지, 준비 운동은 했는지,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는 착용했는지, 물가에 여러 명이 함께 있는지, 사고 시 도움을 청할 때가 있는지. 자, 기억해 두셨나요? 우선 안전이 보장되어야 즐거운 놀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돌이킬 수 없기에 안타까운 물놀이 사고. 해마다 반복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선 나 스스로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안전 수칙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 과정이 물놀이의 첫 시작임을 잊지 마세요.